지금 두 분 의원께서 소방청의 조사를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 자기는 충분히 협조하라고 지시한 바밖에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종훈 의원께서 오늘 참고인 김철수 씨가 출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KT의 압박에 의해서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바랍니다. 그런 예. 사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오늘에 있던 일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런 사실이 있는지를 자추 확인해서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0일 날 황창규 회장님 명의로 보낸 각 협력사에 보낸 공문입니다. 정보통신 협력사 필수 준수사항 이행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입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이건 회장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예, 뭐 하도 많은 부분에 제가 다 인지는 다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엔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KT의 이미지를 실추 또는 동방 성장에 저해되는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KT 사업장 또는 맨홀 통신구 등 시설물의 출입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런 상기 사항으로 인하여 협력사 평가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를 방해하겠다는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 지금 소방청 조사 방해 정도가 아니라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요구할 수 있는 뭐 맨홀 통신구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응하지 말라고, 이게 응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준다 협력사에, 이렇게 공문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KT 노조가 아침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자리에도 그런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김모 씨가 회사의 협박에 출석을 못하게 된 이유는 이런 공문 때문에 압박을 받아서 출석을 못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이거는 명백히 청문회를 좀 방해한 처사입니다. 이 청문회를 방해할 경우에는 국정감사, 이 국회 관계법에 따라서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 제12조 2항을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을, 이런 지시가 있었는지 지금 공문은 확실하게 있고요. 그래서 저는 과방위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법적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황 회장님, 예, KT는 통상 앞에 국민기업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국민기업 그렇습니다. KT라고 그럽니다. 예. KT를 왜 국민기업이라고 하시는지 본인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해하는 국민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KT의 어떤 통신을 통한 서비스가 그 일반 국민들뿐 아니라 환경이 열악하고 또 소외가 받는 지역뿐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들 동원해서 저희들이 모든, 그러니까 국민기업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KT 전신이 전기통신공사고 한국통신공사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기업이거든요. 그것이 민영화된 게 KT입니다. 그러니까 KT는 국민기업이라고 국민들은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국민기업의 CEO라면 그에 맞는 개념과 그에 맞는 책임의식, 그에 맞는 철학을 갖고 경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황 회장께서는 이러한 국민기업이라는 개념은 철저히 망각한 무개념 경영으로 일관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재벌 총수로 착각하고 KT라는 국민기업을 사기업하려는 그런 황제 경영으로 일관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무개념 경영, 황제 경영이 오늘날 같은 화재 참사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황창규 회장이 지난 6년 동안 어떻게 무개념 경영을 해왔고 어떻게 황제 경영을 해왔는지를 낱낱이 파헤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황창규 회장이라는 CEO 리스크가 국가적 재앙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실증한 사건이라고 저는 이번 아연 국사 참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황창규 회장이 KT가 황창규라는 CEO 리스크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궁지에 몰렸는지는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PPT를 보겠습니다. 황 회장님 취임했을 때 8,304명의 인력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이건 뭐 나와 있는 통계고요. 이게 자연 감소분을 제외한 숫자고 그걸 더 포함하면 9,000명이 훨씬 넘는 숫자입니다. 저 위를 보면 영업 이익을 보면 2014년에는 마이너스 2천억, 2,900억, 3천억 가까이 적자가 났다가 그 다음부터는 1조 2천억이 넘는 막대한 흑자를 내게 됩니다. 그런 흑자를 이유로 황창규 회장께서는 6년 동안 무려 120억 가까운 성과급을 받아가셨습니다. 연봉 포함해서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다 인건비 절감입니다. 인건비 절감 요인을 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2조 원에 가까운 인건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 보실까요? 그리고 황창규 회장 들어오셔서 폐지된 국사가 139개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29개 국사에 부동산 개발을 해서 부동산 개발에 따른 임대 수익이 매년 2천억 원 또는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런 식으로 황창규 회장께서는 단기 순이익에만 급급해서 KT라는 기업이 왜 국민 기업인가 하는 개념은 철저하게 무시한 채 이런 단기 순이익에만 급급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막대한 성과급을 챙겨가신 겁니다. 작년에도 2018년에도 최우수 등급 평가를 받으셨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 제가 잘 평가를 받으신 겁니다. 그걸 국민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 황 회장께서는 이사회가 결정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사회를 황 회장께서 어떻게 좌지우지하는가는 나중에 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음 장 볼까요? 통신시설에 대한 투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통신시설의 투자가 감가상각비보다는 항상 많았습니다. 그런데 황 회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2014년부터 보면 감가상각비보다도 훨씬 못한 투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신에 대한 투자를요. 그러니까 2018년에도 5G 때문에 많은 투자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2조 원에도 못 미치는 1조 9천억 대의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것을 보면 황창규 회장께서는 단기 수익에만 급급한 그러니까 이 KT가 왜 국민 기업인지를 철저하게 망각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간단하게 대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다 대답을 못 드리지만 우선 폐지국사에 대해서는 이미 통신기술이 발달을 하고 전화 수요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국사가 통폐합은 이건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 건물에 그와 같은 임대 부분을 하는 것은 뭐 NTT 도코모든 BT든 그건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임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통신 시설이 이제 투자가 줄었다라고 이야기하신 거는 12년, 13년에는 LTE 보안 투자 확대 마지막 투자가 일어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2조에서 2조 5천을 유지하다가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19년, 20년에 5G가 투자가 적극적으로 되기 때문에 19년, 20년에 또 투자가 늘어나는 이런 통신 사업의 기본적인 패턴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나 성찰하고 더 반성을 하겠습니다.